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이 정지됐지만 변함없이 국제뉴스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서방의 방공망이 올해 신육에 맞설 기회가 없을 것이라면서 실제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서방이 키예프의 방공망을 집중시키면 올해 신육으로 공격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그런 실험을 할 준비가 되는데 반대편은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는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푸틴은 흥미로운 것 같다면서 멍청한 놈이라 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는 젤렌스키가 푸틴을 모욕한 것은 트럼프에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갈등 종식을 촉구하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젤렌스키가 가장 사악한 반대라 쓰레기처럼 행동하면서 공개 욕설을 통해 냉정함을 과시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에 대한 젤렌스키의 행동과 모욕은 임기가 만료된 마약 중독자 쓰레기가 트럼프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키예프가 미국으로부터 돈과 무기만 기대하고 있으며 모스크바와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젤렌스키가 선거를 통해 합법성을 얻는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전쟁에 베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종한 입구만은 판단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며 역사는 그를 오물구덩이에 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채널A는 우크라이나군이 유탄 발사기로 북한군을 사살하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뉴스입니다. 검증이 아예 불가능한데 설령 사실이면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텔레그램의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탄 발사기와 드론으로 북한군 12명을 사살하고 20명을 다치게 했다는 건데 화면이 흐릴 때 이게 북한군인지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는 북한군 영상이 있으며 그들은 러시아 여권과 러시아 정부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젤렌스키 인터뷰를 가져다 붙였습니다. 젤렌스키는 국제사기꾼인데 검증도 안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겨냥해 뿌렸다는 삐라도 있다고 채널A는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도 똑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영상의 징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을 왜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YTN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시간 반 동안의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북한 언급을 또 피했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가 부끄러운 듯하다고 미 전쟁연구소 보고서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YTN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전공을 숨기려 하는 정황도 있다는 전쟁연구소의 주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전투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푸틴 대통령의 결정이 참전의 증거를 지우려는 노력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북한군의 지원 범위를 제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 상상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회견을 제대로 봤는지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북한군 참전 주장을 말 같지도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고의로 언급을 피한 것도 아니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 기자는 절대 현장에 없습니다. 특히 러우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러시아를 전혀 취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젤렌스키 대통령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 한국에 퍼뜨리는 것에만 일가견이 있습니다. 한국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부터 함량 미달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왜 남의 일이냐고 반문하는 조태열 장관의 외통위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의 일이지 그게 왜 우리 일입니까? 저는 이재명을 편드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조 장관에게 끝까지 질문하는 이재명의 스탠스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익과 관련된 사안은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를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엉뚱하게도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젤렌스키를 도와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젤렌스키의 국회 화상 연설을 듣는 자세가 삐딱하다고 질책하는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멍청하기가 이를 데 없어 남의 나라 전쟁에 끼지 못해 난립니다.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는 어리석은 말들을 하기 일쑤입니다. 나라 경제는 파탄 지경인데 돈을 퍼주어갑니다. 국제적 오지랖이 보통 아닙니다. 한편 자유일보에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건네진 USB 공개 청구에 통일부가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는 기사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주와 변호사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건데 내용은 당연히 굉장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 건넨 USB에 뭐가 담겼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이 기사는 사실 지난 5월에도 있었습니다. 만약 USB 내용이 공개된다면 문재인은 간첩, 이적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를 계속 공개하지 않을 것을 고집한다면 윤과 아무는 한통속입니다. 소위 보수우파는 트럼프가 한국의 부정선거 규명을 도와줄 것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USB 같은 이슈를 파고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 밝혀두자면 저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수명다한 제왕적 대통령들을 떠들면서 내각제 개헌 분위기를 지피고 있는 조선일보 기사는 굉장히 음험합니다. 대통령이 맨날 탄핵이나 당하는데 제왕은 무슨 제왕입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국회 해산을 쉽게 만들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나 없애는 게 온당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